정말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 남성에게 뭔가를 받고 얼굴을 붉히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멀어져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 그녀를 향해 남성은 환한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떠나고 있습니다. 두 남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뭉클입니다. 저희 채널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신청자의 실제 사연을 제보받아 실화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안젤라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피렌체는 정말 아름다운 도시랍니다. 두오모 성당, 우피치 미술관, 베키오 다리 같은 명소들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도시를 너무 사랑했어요. 피렌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들은 항상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부모님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호텔을 정성을 다해 운영하셨어요. 호텔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었고 부모님의 친절한 서비스 덕분에 호텔을 찾는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꾸준히 찾아주시는 관광객들 덕분에 저희는 호화롭지는 않지만 나름 부족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부모님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처럼 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꿈으로 가지게 되었죠. 부모님의 서포트 덕분에 저는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었어요. 경영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방학 때마다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각 호텔들을 다니며 좋은 점들을 파악했죠. 그리고 그때 보고 배운 것들을 부모님의 호텔에 적용해가며 저희 호텔은 많은 점이 개선되면서 더 발전해 갔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부모님의 호텔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경쟁 호텔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에 힘주기 시작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은 SNS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셔서 제가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저희 호텔에 머무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여행 상품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죠. 부모님 호텔의 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렌체를 중심으로 한 고급 여행 코스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이 코스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피렌체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라는 문구를 내세웠어요. 여행 상품은 다음과 같이 구성했어요. 첫째 날은 피렌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두오모 성당과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어요. 두오모 성당의 웅장함과 우피치 미술관의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여행객들은 피렌체의 역사와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둘째 날은 피렌체 근교의 포도밭을 방문하여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이탈리아의 와인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고객들이 좋아할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뭔가 더 특별한 것은 없을까?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가이드까지 해주는 패키지 여행 상품을 선보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렌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고급 여행 코스였죠. 아무래도 전문 가이드보다는 잘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안 가본 곳이 없는 제가 직접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가이드를 해주면 관광객분들도 딱딱한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편이라 가이드라는 새로운 일에도 도전하고 싶었어요. 또 모르죠. 제가 호텔 경영 말고 가이드에 더 적성이 맞을지도요. 피렌체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누구보다도 더 잘 생생하게 설명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급스러운 여행 코스와 가이드를 포함한 패키지를 완성하게 되었죠. 부모님께 제 기획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피렌체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고급 여행 코스라는 이름으로 현지 가이드까지 포함된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고 SNS를 포함해 여기저기 홍보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예약이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달리 며칠이 지나자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신청한 사람들은 중국의 어느 동호회에서 오는 단체 관광객이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아시아에서 중국에 사는 부자들은 여러 유럽 국가의 집도 몇 채씩 사놓을 정도로 갑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꽤 높은 금액에도 단체로 오는 걸 보면 역시 중국엔 부자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여행 상품의 가이드와 고급스러운 코스를 보고 만족해하며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예약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 가족이었어요. 한국인 아들이 어머님의 70번째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만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고 싶다며 예약을 했죠. 그 한국 남성은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며 가능한지 물어봤어요. 그게 불가능하면 여행을 올 수 없을 것 같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죠. 들어보니 어렵지 않은 부탁이길래 저는 가능하다고 했고, 한국인 남성은 감사하다며 추가금은 얼마든지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그 남성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국인 가족이 피렌체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두 팀의 예약을 받고 나서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혼자 기획부터 예약까지 멋지게 해냈다며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평소 칭찬에 인색한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두 팀의 여행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두 팀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건 언제나 흥미진진한 일이거든요. 가이드를 처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리 여행지도 가보고, 사람들을 통솔하는 법,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 책을 보며 가이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미리 공부도 하고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여행 첫날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공항으로 갔어요. 리무진을 대기시키고 현수막을 준비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는 두 팀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중국인 팀은 화려한 색상과 패턴의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우리를 향해 오고 있었고, 잠시 뒤 젊은 남성이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캐리어의 크기가 엄청 커서 좀 놀랐어요. 그렇게 두 팀을 차에 태우고 가는데 중국인 팀은 여행에 들떠서인지 높은 소리로 계속 말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반면 한국인 가족은 공항에서부터 차분하고 매너 좋게 행동했어요. 차에 타서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창밖 풍경을 즐기고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들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같은 아시아라도 참 많이 다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하며 호텔로 향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는 부모님께서 손님들을 웃음으로 맞이하셨어요. 한국인 가족은 부모님과 인사도 나누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친절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에 반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부모님을 본체만 체하며 자기들 이야기하느라 바빴죠. 부모님은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하시겠다며 어서 객실로 안내해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상반된 모습의 손님들을 모시고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도 중국팀은 쉴 새 없이 이야기하며 계속 질문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분명 아까 다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을 할 때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집중하지 않더니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니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중국인 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한국인 가족에게 방을 안내해드린 후 오랜 비행으로 피곤하실 테니 푹 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방으로 들어가셨죠. 모든 안내가 끝나고 로비에 내려와서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씻고 쉬려고 하는데 중국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저녁 준다는 말이 없냐고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여행 상품에는 다음날 아침 조식부터 포함되어 있다고 미리 설명도 드렸다고 했어요. 중국인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싼 여행 패키지에서 밥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며 당장 밥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모든 식당은 벌써 문을 닫은 상태며 주방 직원들도 모두 퇴근을 했다고 설명을 해도 중국인들은 막무가내였어요. 상황이 심각해져서 저는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고 아버지께서는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냐며 오히려 저에게 되물으셨죠. 저는 미리 다 명시해 놓았다고 중국팀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잠시 후에 연락을 한다고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고 몇 분 뒤 호텔로 다시 나오셨어요. 그리고 중국팀이 있는 객실로 올라가셔서 상황을 설명하시고
잠시 뒤에 식당으로 같이 가시면 된다고 하시면서 중국인들을 진정시키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결하신 거냐고 아버지에게 묻자 아버지 친구분에게 부탁을 하셔서 다행히 아시는 식당과 연락이 됐고 2배의 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식당을 빌려 놓으셨다고 했어요. 모두 퇴근한 상태라 1시간 뒤에 식당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이 채 못 돼서 로비에서 중국팀과 다시 만났어요. 중국인들은 아니 이렇게 쉽게 될 걸 가지고 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냐며 오히려 으름장을 놨죠. 저는 순간 혹시 한국인들도 나중에 중국인처럼 딴소리를 할까봐 미리 객실로 전화를 했어요. 지금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하니 준비하시고 나오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국인 아들은 저녁은 원래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는 거 아니냐며 본인들은 기내식을 먹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예약했으니 같이 가시자고 설득했지만 한국인 아들은 정중히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팀을 데리고 식당으로 갔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시간은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됐고 쉴 새 없이 떠들며 식사를 오래 하는 바람에 식당 주인분께 나오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살인은 더 하겠다고 하며 그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녁 식사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첫날부터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더 큰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죠. 다음날 아침 한국인 가족분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나와서 아침 식사를 즐기셨어요. 식사 중에도 테이블을 깔끔하게 사용하시고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중국인과는 너무 다른 태도에 많이 놀랐어요. 반면 중국팀은 전날 늦게 자서 그런 건지 아님 원래 시간 개념이 없는 건지 조식 시간이 끝나가는데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음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 같고 또 어제 일을 생각해보니 본인들이 조식 시간을 놓쳐서 식사를 못하게 되면 아마 또 아침을 내놓기 전에는 관광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떼를 부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객실로 전화를 했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느리장거리며 조식을 먹으러 들어왔고 그들 때문에 조식 마감 시간이 몇십 분이나 늦춰지게 되었어요. 일정이 딜레이가 돼서 한국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후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행 첫날이니 아침에 사건은 잊고 즐겁게 가이드를 하자고 속으로 다짐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2팀을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먼저 한국인 가족이 내려왔어요. 역시나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춰 나왔고 미소를 띠며 아침 인사를 건넸죠. 그들의 따뜻한 인사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뒤를 이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려왔는데 왜 아침이 이렇게 일찍 시작되는 거냐며 투덜대더라고요. 그날 관광 일정은 두오모 성당과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인 가족은 조용히 성당을 둘러보며 경건한 태도로 관람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성당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을 때도 주의를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미술관에서도 질서를 잘 지키며 관람하셨죠. 큰 소리로 떠드는 일도 없었고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도 규칙을 잘 지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당에서도 큰 소리로 떠들고 사진 촬영 금지 구역에서도 사진을 찍으려 했죠. 제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성당 관계자들이 저에게 계속 이렇게 하시면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정말 난처했어요. 어쩜 저렇게 다를까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게 오전 관광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는 제가 미리 예약해둔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한국분들은 현지 음식을 즐기시며 이곳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맛집에서 식사를 하게 해줘서 고맙다며 제게 감사의 인사를 하셨어요. 노부부의 따뜻한 말에 보람을 느꼈죠. 그런데 좋은 기분도 잠시 중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불평을 멈추지 않았고 점심 메뉴에 불만족스러운 듯 계속 투덜댔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도 한국인 가족은 조용히 작품들을 감상했죠. 그들은 작품 앞에서 시간을 보내며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중국인 관광객들은 미술관의 조용한 분위기에도 눈치 없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작품을 무시한 채 셀카를 찍으려 했죠. 저는 다시 한번 주의를 주었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나중에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죠.
모든 관광을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갔는데 중국팀은 결국 현지 음식을 거부하고 중국 음식점을 찾아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피렌체 중심부에는 중국 음식점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은 불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한국팀에게 양해를 구한 뒤 중국 음식점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된 후에야 잠잠해지더라고요. 가이드가 원래 이렇게 힘든 일인지 아니면 중국인들을 만나서 이런 건지 정말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가족은 호텔 방에서 조용히 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호텔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객실에서도 여전히 시끄럽게 떠들며 다른 투숙객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쳐서 그 컴플레인을 받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국인 가족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았어요. 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식사할 때의 청결함,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많은 것을 느낀 하루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프론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한국인 아들인 성호 씨였어요. 성호 씨는 여행 예약 전에 부탁한 것을 오늘 해도 되냐고 물었죠. 그 부탁은 여행 중 오전 한 끼만 호텔 주방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성호 씨의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고 성호 씨는 한국의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식당 일에 바빠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도 자주 가지 못했고 그동안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부모님께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죠. 오늘은 어머니의 칠순 생신이라 더 특별한 날이라고 했어요. 잠시 후 저는 호텔 주방에서 성호 씨를 만났어요. 그는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방 사용료는 지불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성호 씨의 마음을 알기에 돈은 필요 없으니 편안히 주방을 쓰시라고 했어요. 성호 씨는 기쁜 얼굴로 감사 인사를 하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성호 씨가 만든다던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옆에서 봐도 되냐며 양해를 구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성호 씨는 1시간도 안 되어 그 많은 음식을 뚝딱 해냈어요. 그는 조식을 먹는 대신 구석의 테이블에서 어머님 생일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그 테이블에는 제가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했죠. 첫날 공항에서 성호 씨의 캐리어가 커서 놀랐는데 그 캐리어에 이 재료들을 다 챙겨온 거더라고요. 어머님의 깜짝 생일 파티를 위해 준비한 거였죠. 제가 음식에 대해 묻자 성호 씨는 한국에서는 생일에 미역국을 먹어요라고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잡채와 미역국, 부침개 등 그 외의 반찬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음식들은 모두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이라 그런지 너무 먹음직스럽게 보였죠. 요리하는 내내 냄새를 맡고 있으니 군침이 다 돌더라고요. 잠시 후 성호 씨는 부모님을 모시고 왔고 성호 씨 어머님께서는 생일상을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꼭 한번 제 손으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어요. 어머님은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저는 제가 미리 준비한 생일 케이크를 가져다 드렸어요. 여행 예약할 때 성호 씨 사정을 듣고 왠지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미리 주문한 케이크를 준비해뒀죠. 성호 씨와 어머님은 제 케이크를 받고 너무 놀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감사 인사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별 말씀을요,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대답했죠. 화목하게 세 식구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까지 찡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아버지는 저런 아들이 어디 있냐며 정말 효자라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도 그래 참 보기 좋은 가족이야 라고 덧붙이셨어요. 한국인 가족을 바라보고 있으니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생일 아침을 함께할 수 있어서 제게도 의미가 있었죠. 그렇게 깜짝 생일 파티를 마치고 1시간 뒤 우리는 다시 로비에서 만났어요. 먼저 한국인 가족이 내려왔어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맞춰 나왔고 미소를 띠며 아침 인사를 건넸죠. 안젤라 씨, 오늘도 기대돼요. 성호 씨가 밝은 미소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생신 파티를 같이 한 뒤로 성호 씨에게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어요. 한국 가족의 밝은 태도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뒤를 이어 중국인 관광객들이 내려왔는데 그들은 늦잠을 잤는지 조금 지친 얼굴로 나왔어요. 오늘은 또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한 관광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오늘 일정은 피렌체 근교의 포도밭을 방문하여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세계 최대 와인 생산국들 중 하나죠. 그리고 프랑스 와인 못지않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오늘은 피렌체 근교의 포도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멋진 와인 테이스팅도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포도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가족은 포도밭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와인 제조 과정을 경청하고 와인을 시음하면서도 매너를 지켰어요. 와인 메이커와도 친절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탈리아 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죠. 제 평생 정말 멋진 경험이었어요. 한국인 어머니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포도밭에서도 시끄럽게 떠들며 와인 테이스팅 도중에도 불평을 했어요. 와인 맛이 왜 이래? 더 좋은 건 없나요?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와인 메이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평을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는 포도밭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현지 음식을 먹을 예정이었죠. 한국인 가족은 음식을 맛있게 드셨지만 중국팀은 그날도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중국 음식만 먹을 거면 여행을 왜 온 건지 그들의 불만에 저는 지쳐갔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 씨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안젤라 씨, 오늘 하루 정말 즐거웠어요. 당신의 가이드 덕분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하는 게 처음에는 걱정이 됐는데 제가 잘 안내해준 덕에 부모님께서도 마음 놓고 편히 여행을 하실 수 있었다는 성우 씨의 따뜻한 말에 그동안의 힘든 일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내일이 성우 씨와 보내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지막 날은 피렌체의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작은 기념품 가게들을 둘러보는 일정이었어요. 두 그룹 모두 이 여행의 마지막을 즐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늘 그랬듯 한국인 가족은 아침부터 밝은 모습으로 로비에 나와 있었어요. 성우 씨가 오늘 일정을 물었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피렌체의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산책하고 작은 기념품 가게들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대답했어요. 피렌체의 가로수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인 가족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성우 씨 어머니께서는 아들 덕에 죽기 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와보고 호강한다고 하셨죠. 중국인 관광객들은 산책 도중에도 이 길은 너무 길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불만을 터뜨렸고 그런 그들을 보며 오늘이 마지막이니 조금만 더 참자다짐하며 최대한 친절하게 대했죠. 기념품 가게에서도 그들은 가격을 흥정하며 시끄럽게 떠드는데 이제 정말 폭이 그 자체였어요. 마지막으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국인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며 기념품 샵에서 샀다고 작은 성인이 받아달라고 하시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어요.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마지막 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호텔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힘든 경험이었지만 한국인 가족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안젤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그 안에서 배울 점이 많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행이 끝나고 성우 씨는 저에게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 오면 꼭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을 기념하는 여러 선물이 들어 있었어요. 열쇠고리부터 시작해서 매듭으로 만든 팔찌, 한글이 써있는 부채와 태극 모양의 컵받침 등 여러 물건들이 아기자기 들어 있었어요. 성우 씨는 제가 호텔 주방을 사용해도 된다고 흔쾌히 수락했을 때 너무 고마운 마음에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한국 기념품을 다 사서 상자에 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고마웠다는 말을 남기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났어요. 두 팀이 모두 떠난 뒤 저는 객실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먼저 중국팀이 머물렀던 숙소로 들어갔죠. 그런데 저는 그 광경에 정말 놀랐어요. 객실은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불이 나오질 않나 변기에는 뭘 버렸는지 물도 잘 내려가지 않고 정말 지저분해서 못 봐주겠더라고요.
청소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는 이렇게 더러운 곳은 처음 봤다면서 혀를 내두르셨어요. 그 방을 나와 다른 청소팀과 성우 씨 가족이 묵었던 객실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세상에, 그 객실은 마치 아무도 머물고 가지 않은 것처럼 처음 세팅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불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실 또한 배수구에 머리카락까지 다 말끔하게 청소되어 휴지통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고 혼잣말을 하자 청소를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는 한국인들이 원래 청결하고 깔끔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그 말을 실감했어요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너무 깨끗해서 본인이 청소할 것도 없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같은 여행객이었지만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죠. 한국인들은 호텔에 머무는 동안에도 주변을 배려하고 청결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성우 씨와 한국인 가족 덕분에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청결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가이드로서 두 팀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피렌체의 아름다움을 두 팀과 함께 나누면서 배운 점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죠. 특히 한국인 가족과의 따뜻한 인연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돌아간 뒤에도 저는 여전히 성우 씨가 주고 간 한국 기념품을 바라보며 그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성우 씨와의 가로수길에서 나눴던 대화 그리고 부모님의 생신상을 준비하며 서로 웃고 얘기 나눴던 순간들을 떠올리니 그가 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으로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그리고 호텔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성우 씨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깊은 배려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성우 씨가 직업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한식은 저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죠. 다양한 반찬과 건강한 식재료로 구성된 한식은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날 호텔 주방에서 본 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어요. 성우 씨가 한국으로 떠나고 몇 주 뒤 저는 성우 씨가 알려준 SNS에 가서 쪽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바로 답글이 오더라고요. 성우 씨는 저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었고 이탈리아에 여행 후에 부모님과의 사이도 더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가끔 제 이야기를 하며 참 친절한 아가씨라며 칭찬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꼭 한번 오라는 그의 글을 보고 전 한국으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이런 마음을 벌써 아시는 부모님께서는 언젠가 한국에 간다고 할 줄 알았다고. 빙긋 웃으시면서 가서 성우 씨도 만나고 많이 배우고 오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도시와 문화를 체험하고 성우 씨 가족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한국에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죠. 비행 시간이 꽤 길었지만 한국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그 규모와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더라고요.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오니 성우 씨가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미소를 지었고 오랜만에 보는 그는 더 멋있어 보였죠. 성우 씨는 저를 서울 시내로 안내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의 풍경을 즐기며 한국의 첫 인상을 마음에 새겼어요. 서울은 정말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그는 저를 한옥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했어요. 한옥은 전통 한국 가옥인데 그 독특한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다음 날 그는 저를 서울의 다양한 명소로 안내했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 등 여러 곳을 방문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죠. 특히 경복궁의 아름다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고 명동에 있는 성우 씨의 식당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달리 꽤 큰 규모의 종업원도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홀은 손님들로 가득 찼고 저는 성우 씨가 준비해 준 룸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정말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었는데 도저히 오늘 안에는 다 먹지 못할 정도의 양과 종류였어요. 모든 음식이 맛있었지만 특히 숯불에 구워 먹는 고기 맛이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반찬 하나하나 모두 건강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져 조금씩 많이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행을 마무리할 즈음 저는 그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겼어요.
맥주를 한잔하며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것에 대해 물어봤죠. 체크아웃할 때 일부러 청소를 다 해놓고 간 것인지 물었어요. 너무 깨끗해서 성우 씨 가족이 떠나고 나서 청소하러 갔다가 놀랐다고 했죠. 그러자 성우 씨는 웃으며 어머니께서 특별하신 게 아니라 한국인들은 모두 그렇다고 했어요. 자기가 머문 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어렸을 적부터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에 대해 정말 놀랐다고 이야기하며 저는 그날 성우 씨와의 첫 만남부터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그러자 성우 씨도 사실은 본인도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해서 여자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몰랐다고 하며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고 그날을 1일로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이 되었어요. 짧은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피렌체로 돌아온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특히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호텔에 접목시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날 저는 먼저 호텔의 청결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모든 직원들에게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매일 철저히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객들이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어요. 청결하고 편안한 환경이 고객들에게 큰 만족을 줄 거라고 직원들에게 설명했죠. 또한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환대를 우리 호텔에서도 실천하기로 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을 다해 대하며 그들의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배려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이벤트를 할 수 있게 장소와 물품을 제공했고 소정의 선물도 준비했죠. 그리고 한국 여행 중에 한식의 매력에 빠졌던 저는 호텔 내 레스토랑 메뉴에 한식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이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죠. 저의 이런 변화가 고객들에게 맞았는지 한류와 한식의 유명세를 타서 저희 호텔은 한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념일까지 챙겨주는 이벤트를 해주는 호텔로 유명해졌어요. 그 결과 커플이나 기념일을 맞이하는 가족 단위 투숙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청결하고 배려심 있는 서비스, 그리고 건강한 한식 메뉴까지. 고객들은 우리의 변화를 금방 알아차렸고 호텔의 평판도 더욱 좋아졌죠.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라며 다시 오고 싶다고 좋은 후기글도 점점 늘어났어요. 매일 밤 저는 성우 씨와 연락을 했고 성우 씨는 우리 호텔의 성공적인 변화를 축하해줬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다며 부모님과 함께 다시 피렌체로 방문하겠다고 했죠. 저희 호텔 주방장이 부탁했던 한식에 대한 비법도 이번에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우연히 만난 한국인 가족과의 만남에서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과 청결함,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어요. 더불어 부모님의 호텔 운영에도 많은 도움을 드려서 너무 뿌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과 한국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사연자분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위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 뭉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